12.6 사건, 즉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당했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사망한 지 무려 45년 만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지난 19일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는데요. 당시 전두환 신군부 계엄사령부가 김재규 전 부장을 폭행하고 고문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재규 사건과 더불어 우리나라 재심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래 걸렸네요. 일단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재심의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가 재심을 받아들여준 그 이유도 당시 그 경비원들의 좀 객관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걸 좀 인정을 한 거예요. 수사기관의 위법성이 인정이 됐고 고문과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당시에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구나라는 정도의 사실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거의 40년 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보이면 사형이 이제 선고 확정되고 나흘 만에 집행됐다라는 건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이례적이지만 이제 기소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렸는데요. 1심 재판이 16일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주말 빼면 2주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항소심 재판은 며칠 걸렸을까요?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하고 6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이제 당시 그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님 아직도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 안동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그리고 변호사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도 치가 떨리고 뼈 아픈 경험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좀 불거진 의혹들이 뭐냐면 뭐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 그 보안사 직원들이 당시 이제 군사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한테 쪽지를 막 전해주면서 재판 진행을 막 그렇게 했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기도 했고요.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까지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공개된 판결문을 보니 대법원에서 이 내란 목적에 관해서는 뭐 6명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석연찮은 사정들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나라 재심 제도의 문제가 이런 절차적으로 부당한 거는 원칙적으로 재심의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뭐 이렇게 졸속 재판이었다라던가 뭐 재판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수사기관의 이제 고문과 협박을 재심 사유로 법원에서 설정한 이유도 법에서 명확하게 딱 그 정도만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법조계의 의견은 어쨌든 사람을 살해한 그 사실 행위 자체는 변함이 없고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당시 김재규 전 부장에 대한 혐의가 두 가지예요. 내란 목적이 있는 살인이었냐. 그래서 내란 목적이 있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내란 미수죄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당시 전 부장은 내란 목적, 내란의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유족들이 좀 억울하게 풀고 싶은 이유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란의 목적이었냐 아니면 김재규 전 부장의 말처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살인을 선택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재심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내란 그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과 연결짓는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또 하필 이렇게 시기인 만큼 이런 거를 좀 의심하는 여러 소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거의 5년 만에 재심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랑 제가 볼 때 무관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재규 씨의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한 개인이 이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건이고 저희 윤석열 사태 같은 경우에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간 것이
이제 내란에 해당하느냐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재규 씨의 재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문제랑은 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일단 우리나라는 삼심제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을 좋아해요. 3세판이잖아요. 그래서 예, 맞아요. 누구나 이제 3번은 재판 받을 기회가 있는데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3심 제외 예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을 3번 받은 사람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유독 더 재심에 대해서 좀 박한데요. 예. 증거가 위조되었다거나 예. 아니면 재판 당시에 없었던 확실한 증거가 새로 나온다거나 그렇죠. 혹은 이렇게 수사기관의 위법성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경우에 대해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예. 뭐 통계에 따르면 재심을 청구하는 숫자 자체도 점점점 줄고 있고요. 인용률도 뭐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재심 사건은 안 되는데 뭐 이런 인식이 있을 정도예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법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한데요. 예. 증거가 이제 새로운 증거냐 또 명확한 증거냐 요 둘 중에 요건을 하나만 충족해도 재심을 받아줘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신규성과 명백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을 경우에만 재심 사유로 본다면 예. 외국 같은 경우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증거만 나와도 어느 정도 재심 자체를 인정해주는 좀 그런 풍토가 좀 다릅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 그 검토가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김재규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가까이 걸렸고요. 그 최근에 그 재심을 통해서 그 자유의 몸이 된 김신혜 씨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김신혜 씨 사건은 재심 청구하고 1년 안에 재심 결정이 나긴 했어요. 굉장히 빨리 났죠. 네. 근데 여기서 사실상 진짜 문제는 뭐냐? 김신혜 씨는 재심을 청구하고 1심 무죄 판결을 받는데 또 1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어이구,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재심 결정은 1년 만에 나왔어요. 근데 검사가 항고를 할 수 있어요.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지금 김재규 씨 사건도 이제 검사가 항고하겠죠. 예. 근데 검사의 항고가 기각이 되면 재항고라는 걸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그것도 3심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김신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심 결정이 나고 그게 또 검사의 항고를 통해서 확정될 때까지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심이 시작하고서 예. 1심 무죄가 나오는데 또 6년이 걸렸어요. 참. 그러니까 이 김재규 씨 사건도 지금 10년 안에 예. 결론이 날지 안 날지가 불확실할 정도로 이 재심 재판의 절차 자체도 너무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재심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도 높지 않고 네,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고. 네. 그럼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뭔가 반길만한 사건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재심 사건을 제가 오늘 선임해도 이게 지금 10년 안에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재심을 많이 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심제지만 사실상 대법원 재판은 지금 심리불속행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이거를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2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판결문도 안 읽어보고 기각한다고요? 이 대법관 숫자가 딱 14명밖에 안 돼요. 재판장 빼면 13명.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근데 이제 사실상 대법관 수가 적기 때문에 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다 읽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예. 게다가 이제 그나마 있던 1심과 2심 중에 항소심도 요새는 1심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라는 취지에서 항소심도 이제 결과가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된 3심 재판을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심 재판이 끝나도 받아들이질 못하고 네. 재심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네.